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 생명제일 마지막 단어 어떻게 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두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거 오늘 다 못해. 양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먼저 이해해야 될 거는 보통 우리와 같은 동물은 어떤 이제 구성하는 체계가 있는데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기본이 뭐야? 세포. 그죠? 그래서 만약에 동물을 생각했을 때 동물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게 이제 세포고 그 다음에 그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라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이면 기관계가 되고 기관계가 모이면 최종적으로 뭐가 되냐면 개체가 돼요. 개체.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배우는 거의 제일 첫 번째 제목이 신경계잖아. 그러니까 신경계라는 거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 기관계 중에 여기가 이제 신경계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신경계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뭐가 있겠어? 세포가 있어요. 그럼 이제 신경계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세포니까 우리 이제 그 세포를 이렇게 이제 신경세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이 신경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뉴런이라고 해요. 뉴런.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신경세포인 뉴런이 모여. 그럼 예를 들면 그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뭐가 되고 조직이 되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 한다? 기관계인 신경계를 이루는 거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오늘 해야 될 게 요거에 대해서 뭐 하냐면 배워야 돼요. 신경세포. 그렇지? 신경세포가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세 종류의 신경세포 혹은 세 종류의 신경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계라고 표현했는데 먼저 이제 비유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신경계보다 더 간단한 개념이 소화계라는 게 있거든. 그럼 소화계라니까 계니까는 뭐가 합쳐진 거냐면 기관이 합쳐진 거잖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화계라고 하면 일단은 뭐가 있고 입이 있고 그 다음에 식도가 있고 그 다음에 위가 있고 그 다음에 소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다? 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자가 있죠. 이렇게. 그럼 지금 선생님이 쓴 저 여러 가지 무엇들 기관들을 뭐해서 기관들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기관계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제 쟤네들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이자, 간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소화기관이 되는 거고 얘네들이 다 합쳐서 뭐가 된다? 소화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합쳐서. 그럼 같은 논리로 하면 신경 모두 신경계도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 그치? 같은 논리를 생각해보니까. 그럼 이제 신경계도 분류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신경계라는 게 있었을 때 신경계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하나는 중추신경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추신경계를 기준했을 때 또 뭐가 있냐면 말초신경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계를 크게 분류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중추신경계가 있을 때 어차피 신경계니까 이제 신경계가 붙어 있으니까 계를 이루는 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중추신경계라고 하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 왜 척수예요.
그래서 뇌하고 척수가 모여서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중추신경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구성 단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말초신경계라는 게 있는데 말초신경계는 두 개로 나눠서 감각과 뭐가 있냐면 운동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감각신경, 운동신경 이런 게 모여서 뭐가 되냐면 뭐 말초신경계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 페이지 있잖아.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요 140페이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신경세포의 뉴런을 뭐 하냐면 뉴런을 배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신경세포가 모여서 이루어진 뭐가 있는데 신경계가 있는데 그 신경계인 중추신경계하고 뭐다? 말초신경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식적으로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우리와 같은 생명체들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자극이 와. 그렇죠? 그럼 우리 어떤 자극이 오면 예를 들어서 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빛이라는 자극이 있었다고 쳐봐. 그럼 빛이라는 자극이 있으면 그 빛이라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뭐가 있는 거야? 모르냐? 빛이라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야? 감각기관이잖아. 그지? 그러면 빛이라는 자극이 없으면 그 빛이라는 자극을 감각기관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자극을 받는 게 뭐가 되는 거야? 감각기관이고 이 감각기관에서는 빛을 뭐 할 수 있는? 빛을 감지할 수 있는 뭐가 있었다? 감각세포가 있지. 그쵸? 너희 다 들었냐? 학원 와서 수업해도 자고 집에서 듣다가도 자고. 그래서 이제 빛이란 자극을 받아들인 감각세포가 이제 시각세포가 있고 그리고 시세포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빛이란 자극을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면 이 받아들인 자극을 어디로 보내냐면 여기로 보내줘야 돼요. 뇌. 그럼 뇌에서는 이 받아들이는 뭐다? 감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이 빛이라는 자극을 뭐 하는 거냐면 분석을 하고 그리고 분석하면서 어떤 판단을 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뭐 하냐면 어떤 행위를 하라고 뭐 하는 거야? 우리 신체 각 부분에 명령을 내요. 그러면 이제 신체 각 부분에 명령을 내면 이제 우리 몸에 존재하는 예를 들어서 운동기관. 뭐 운동기관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거 뭐야? 근육이야, 근육. 그렇지. 근육, 운동기관. 운동기관에서는 여기서 분석하고 뭐야? 뭔가를 판단하면 그 분석하고 판단하는 걸 기준으로 뇌가 이제 얘한테 뭐 하는 거야? 운동기관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지. 그 명령을 내리면 운동기관은 그거에 대해서 뭘 하게 된다?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면 외부에서 어떤 뭐가 오게 되면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게 되면 그 자극에 대해서 뭐 한다? 반응을 해야지만 뭐 하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 과정 중에 감각기관에서 외부 이 감각세포가 받아들이는 빛의 자극을 뭐 해야 돼? 요렇게 뭐 해주는 게 있어야 돼? 전달해주는 뭐 한다? 전달해주는 신경세포 혹은 신경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저 신경세포 이름 뭐라 했으니까 뉴런이라 했기 때문에 이거를 감각 뉴런
뉴런이 세포니까 여러 개 모여 있으면 이제 뭐라고 해도 되냐면 감각, 신경.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어디로? 뇌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 신경세포 이름이 감각 뉴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뇌에서는 이제 이 감각 뉴런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어떤 정보가 뭐 되면 전달되면 뇌에서는 여기 쓴 것처럼 분석하거나 뭘 해야 되니까 판단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뭐가 있냐면 이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신경 혹은 뉴런이 있어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연합 뉴런 혹은 연합 신경이라는 게 존재해요. 알지? 그러고 나서 이 연합 뉴런 혹은 연합 신경이라고 부르는 게 분석하고 뭐야? 판단하면 얘가 다시 어떤 행위를 하라고 뇌에서 분석하고 판단했으니까 어떤 행위를 하라고 뭐 하는 거야?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을 뭐 하는 거다? 운동 기간에 또 뭐 하는 게 있어야 돼? 운동 기간에 또 전달해 주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전달해 주는 거를 운동 기간에 전달해 줘요라고 해서 운동 뉴런 혹은 뭐라고 하면 되냐면 운동신경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뉴런이 몇 종류 있는 거야? 모르겠어? 뉴런이 몇 종류인 거예요? 세 종류가 있네 세 종류 그지? 첫 번째 뭐가 있어? 감각 뉴런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합 뉴런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운동 뉴런이 그래서 지금 선생님 여기 이렇게 써놨잖아 이쪽에 신경계가 중추신경계하고 뭐로 나눈다고 쳤을 때 말초신경계라고 나눈다고 쳤을 때 중추신경계인 뇌하고 척추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이런 분석과 판단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연합뉴런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나 척추에는 뭐가 있는 거야? 연합뉴런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그 다음에 뭐한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연합뉴런을 제외한 감각신경이나 혹은 운동신경 이런 것들을 뭐하는 거다? 뇌에 어떤 정보를 전달해주고 뇌에서 판단한 명령 우리 신체 각 부분에 전달해주니까 그런 것들을 말초신경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감각, 운동 이렇게 뭐한다? 나눌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신경세포가 세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세 종류의 신경세포를 뭐 하는 거야? 그림으로 좀 구별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포라고 하면 세포는 원래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근데 세포는 좀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면 제일 바깥에 있는 저게 이제 보통 우리가 세포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반드시 세포 가운데는 뭐가 있냐? 핵이 있어요. 그지? 이 세포의 생명 활동을 관장하는 약간 이 세포 자체의 대통령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핵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포는 반드시 뭘 갖냐면 핵을 갖는다. 근데 이제 신경세포를 그냥 우리가 신경세포라고 부르지 않고 뉴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세포에서 생긴 모습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생긴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서 이 핵의 이 겉의 외형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무언가가 뻗어나와. 좀 이따 뭐 자세하게 그림을 그리겠지만 이렇게 뻗어나와서 이렇게 뻗어나오는 것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신경돌기라고 불러요. 신경돌기. 그래서 이제 제대로 좀 그려보면 얘를 먼저 그려볼게. 운동뉴런. 그래서 운동뉴런을 그리면 자 가운데 핵이 있고 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야, 혹시 너 우산 차 타고 왔어? 지금 또 비가 올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알았지? 그래서 돌기가 두 종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막 요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마리집 같은 게 막 이렇게 있는데 중학교 과정에서 마리집은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않죠. 그래서 이 그림상을 봤을 때 이 짧은 돌기랑 긴 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이름이 다르고 기능이 달라요. 반드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서 이 짧은 돌기들이 이름 부르는 게 뭐냐면 이게 가지돌기가 되겠고 꼭 나와요 시험에.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쭉 뻗은 이 돌기가 뭐가 되냐면 이게 축삭돌기. 그래서 이제 둘이 차이는 뭐냐면 하나는 어떤 자극을 받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하나는 자극을 받는 역할을 하고, 하나는 그 받은 자극을 어떤 다른 부분이 뭐하냐면 보내는 역할. 기능이 달라요. 하나는 자극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는 자극을 뭐한다?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게 무슨 유령이다? 운동유령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여기 지금 이 핵이 있는 이 신경세포체의 몸체가 있는데 이 몸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경세포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머릿속으로 봤을 때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는 신경세포체의 몸체에서 두 종류의 뭐가 뻗어나온다? 돌기가 뻗어나와서 짧은 모양의 돌기는 신호를 받는 역할하고 길게 쭉 뻗은 돌기는 신호를 뭐 하는 거냐면 보내는 역할을 하는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선생님 지금 그린 게 무슨 유령이니까? 운동유령이니까 이제 운동 기간에 뭐 하는 거야?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니까 반드시 얘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얘 앞에 이게 있어야 돼. 왜냐면 그래서 다시 요거 앞쪽에 이렇게 생긴 뭐가 있다? 연합유전이 있고 모든 신경은 항상 신경과 신경 사이가 약간 뭐하냐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왜냐면 뭐 뇌세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뇌세포가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의 뇌세포가 이 신경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다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씩 이렇게 사이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게 이제 뭐가 되는데 이게 연합 뉴런이 돼서 얘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뭐야? 판단을 한 다음에 뭐 하는 거다? 얘한테 어떤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어요? 그럼 얘한테 어떤 자극을 이렇게 주면 여기 무슨 돌기가 있으니까? 가지돌기가 있으니까 가지돌기는 그 자극을 뭐야? 받고. 알겠죠? 가지돌기는 그 자극을 받고 그 받아들인 자극이 축삭돌기를 따라서 보내지면 어디에? 근육에서 반응을 하는 거지. 근데 다시 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뭐 해야 된다? 분석하고 판단을 하려면 무언가를 뭐 해야 돼? 무언가를 봐야 돼. 느껴야 돼. 그러니까 다시 얘 앞에 또 뭐가 있는 거야? 얘 앞에 감각유형이 다시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감각유형에서는 무언가가 자기가 받아들인 자극을 어디로 보내는 거야? 연합유형 있는 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뭐야? 신호를 얘는 이게 축삭돌기니까 좀 희한하게 생겼죠. 그지? 일반적인 뉴런하고 생긴 모습이 달라. 얘는 신경세포체 옆에 이렇게 뻗어나가. 근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축삭돌기니까 축삭돌기에서 신호를 뭐하면 보내면 연합유형은 가지돌기 쪽에서 그 신호를 뭐하는 거야? 받는 거죠. 그럼 다시 얘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다시 얘 앞에는 이게 있어야 돼. 감각기관이 있어야 돼. 그럼 예를 들면 여기서 뭐다? 빛이라고 하는 거를 자극을 받아들이면 이 자극을 얘가 뭐 하는 거야? 여기 있는 가지돌리가 그 자극을 받아들여. 그 받아들인 자극이 축삭돌기를 따라서 어디로 가는 거다? 연암연료로 가면 연암연료에서는 다시 그 신호를 뭐야? 받고 그 받은 신호에 대해서 분석하고 뭐 한 다음에 판단한 다음에 다시 누구한테 가지돌기 쪽 운동신경이 있는 가지돌기 쪽으로 다시 그 신호를 보내면 얘가 그걸 받아서 근육한테 그걸 뭐야? 전달해주면 자극에 대한 뭐가 일어난다?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은 이렇게 몇 개로? 세 개로. 그래서 감각에서 뭔가 받아들이면 연합에서 분석하고 판단한 다음에 어딜 통해서? 운동신경을 통해서 뭐한다? 내린 명령을 근육에 뭐한다? 전달하면 그 자극에 대해서 뭘 한다? 반응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 책의 그 140페이지에 첫 번째 그 1번에 이제 신경계 밑에 뉴런이다라고 해서 이제 신경계로 이루는 신경세포 이렇게 써 있는데 뉴런의 이제 구조와 기능에서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면 돼요. 알지? 가지돌기랑 축삭돌기 좀 구분하면 되고 그다음에 종류가 이렇게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옆에 문제를 좀 볼게요. 141페이지에 첫 번째 A번 보시면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 물어봤잖아. 그럼 신경계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신경세포는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뉴런이다 라고 부르기 때문에 거기 빈칸에 이제 뉴런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뉴런의 구조다라고 했어. 그럼 뉴런의 구조는 다시 해보면 자 이게 하나의 뉴런이었다고 치면 뭐다? 일단은 신호를 뭐 하는 거야? 자극을 받는 자, 첫 번째 뭐다? 가지돌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받아들인 신호를 어디로 뭐 하는 거야? 보내는 축삭돌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경세포체의 그러니까 신경세포의 몸체가 되는 뭐다? 신경세포체. 이렇게 해서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빈칸은 이제 신경세포체. 그 다음에 세 번째 뉴런의 종류. 뉴런의 종류. 자, 첫 번째보다 어디랑? 감각기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무슨 뉴런? 감각뉴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한다? 어떤 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명령 내리는 연합뉴런. 그리고 그 명령 내린 거를 어디에? 근육 같은 이제 반응 기관에 뭐 하는 거야? 전달해주는 운동뉴런. 이렇게 세 종류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빈칸은 연합.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극을 느끼고 판단해서 적절한 명령을 내리며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다 했으니까 좀 전에 설명할 때 뭐가 존재하는? 연합뉴런이 존재하는. 알지? 뭔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연합뉴런이 존재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몸의 중심축이다. 그래서 이제 중추신경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중추신경계는 다시 뭐로 되어 있냐면 뇌와 척수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빈칸은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중추신경계와 온몸을 연결한다. 그러면 중추신경계와 온몸을 연결하는 거니까 이런 느낌이잖아. 요거죠. 여기가 중추니까, 그지? 그러니까 거기는 말초신경계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그러니까 말초신경계는 요거하고 요거니까 뭐다?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림은 세 종류의 뉴런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 이제 A, B, C의 뉴런의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그림에서 봤을 때 그냥 이 순서로 하면 되겠지. 그죠? 그럼 이 순서로 하면 되니까 여기가 뭐고?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B고, 그 다음에 요게 뭐가 된다? C가 되겠죠. 되지? A, B, C 이렇게. 그랬을 때 1번 연합뉴런의 명령을 반응 기관으로 뭐한다?
전달하는 거니까 이제 반응기관 근육으로 전달하는 거니까 뭐 하면 되고 운동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 전달받은 자극을 느끼고 얘들아 근데 거기 하나 이제 표현해야 될 게 전달받은 자극을 느낀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 그래서 보통 우리가 느낀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감각이라는 얘기야. 감각. 알지? 느끼고 깨닫는다 이거지. 그래서 느끼고 깨닫는 거에 역할하는 건 다 뭐야? 연합뉴런이 존재하는 데서 보통 느끼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전달받은 자극을 느끼고 그 다음에 판단해서 적절한 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제 B가 되겠고 그다음 3번에 감각계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연합뉴런으로 전달하는 거니까 뭐야? A 감각뉴런이지. 그러니까 얘네 감각이라고 부르는 이 말초신경 있잖아. 말초신경, 감각운동이라고 부르는 말초신경은 그냥 역할이 뭐야? 역할이 그냥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죠? 전달하는 역할 하는 거고 그 전달되는 역할의 중심이 되는 건 뭐야? 얘가 되겠지. 그래서 보통 공부를 잘하잖아. 공부를 잘하는 인간들은 요게 발달하는 거죠. 그지? 여기에는 요 가지돌기나 이런 축삭돌기들이 발달이 잘해서 정보를 잘 받고 정보를 잘 보내고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에 AC에서 자극이 전달되는 방향을 순서대로 나열할 수가 있을 때 이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걸 봐도 흐름은 항상 어떻게 가는 거야? 흐름은 항상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게 거꾸로 흐름이 생길 수는 없는 거야. 이제 말이 안 돼. 알지? 항상 무언가를 무언가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걸 분석, 판단하고 뭐 하는 거야? 명령을 전달하는 거지. 이게 반대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몸에서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신호의 체계는 감각신경을 거쳐서 연합신경을 거쳐서 어디로 간다? 자, 운동신경 쪽으로 가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시험에 꼭 나오기 때문에 A하고 C에서 자극이 전달되는 방향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고 했으니까 A, B, C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지? 그냥 어려운 거 아니니까 설명이니까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야, 뭐냐 올 때 비 안 왔냐? 비 왔어요. 비만 왔어? 엄청 많이 오냐 지금? 천둥 번개죠. 천둥 아까도 천둥 번개 쳤는데 오늘 자전거 타고 가면 배랑 맞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런 거 번개 같은 거 맞아본 적 있냐? 이게 뭐 맞았으면 여기 살아있지 않겠지. 예전에 선생님 친구가 어디 무슨 필리핀인가 어디로 골프 치러 갔다가 골프 치러 가면 여기 필드가 되게 넓잖아. 근데 골프 채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스윙해서 힘들잖아. 그래서 벼락 맞아가지고 번개 맞은 거지. 골프 치다가. 그래가지고 여기 원래 번개 맞으면 죽잖아. 근데 어떤 신체 한 부분이 터지면서 뭐 번개가 빠져나오면 괜찮다 해서 어쨌든 번개를 맞아줬는데 번개가 뭐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여기가 살이 이렇게 터졌지. 그래서 같이 목욕탕을 가면 여기 주머니가 있어. 사람이 이렇게 주머니가 있다는 얘기 뭐냐면 여기가 살이 이렇게 터지면서 살이 이렇게 탁 터지면서 여기가 다 찢어져서 이쪽에 있는 살을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여서 여기에 이렇게 네모나게 자른 자국이 있어. 그래서 옷을 벗고 있어서 항상 여기에 바지를 입고 있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자, 그래서 이제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두 번째로 이제 해봐야 될 거는 얘를 다시 이제 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뇌를. 그래서 다시 뇌를 좀 정확하게 보는 건데, 얘는 선생님 이제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는데 뭐 책에 있는 그림하고 왜 안 똑같아요? 그런 거 안 중요해요. 위치만 정확히 기억하셔요. 알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중추신경계인 뇌하고 뭐가 있을 때, 뇌하고 척추가 있었을 때 보통 그냥 뇌는 뇌하고 척추를 한꺼번에 그리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추파추수 사탄처럼. 알지? 그래서 요게 이제 뭐고, 요게 뇌고, 요게 뭐다? 네, 척수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워낙 뇌하고 척수는 뭐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 그 뼈 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얘를 좀 다시 약간 자세하게 이제 그려본다고 치면 일단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대뇌가 있죠. 대뇌. 대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따 옆에 문제 풀면서 할게요. 그래서 대뇌가 있고 그다음에 대뇌 옆 뒤에 약간 이쪽에 두 번째로 큰 뇌이 뭐가 있냐면 소뇌가 있어요. 소뇌. 그래서 이게 대뇌고 이제 이게 소뇌인 거지. 그리고 이제 이 대뇌하고 소뇌를 기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위치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알았지? 왜냐면 실제로 책에 있는 그림 보면서 하면 더 헷갈려. 그래서 그냥 그 포지션만 기억하면 되니까 일단 여기 대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뇌인 소뇌가 있고 그 다음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게 뭐냐면 간뇌예요. 간뇌. 그리고 그 밑에 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뇌는 중간뇌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뇌가 또 있어.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면 연수가 돼요. 원래는 이제 연수의 뜻이 척수하고 연결되는 뇌의 부위라 해서 연수고 초등학교나 뭐 Y 같은 책이면 숨뇌라고도 해요. 숨뇌. 알았지? 숨뇌. 그러니까 숨 쉬는 거를 조절해주는 거야. 뇌 부분이야. 그러니까 심장 박동이나 호흡하는 속도 이런 거 조절하는 게 연수지.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쭉 뻗어서 이제 뭐가 있냐면 척수가 있는 거야. 척수.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이것도 이제 미리 그리자. 그래서 그리면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척추 뼈가 있어요. 뼈. 감자탕 먹으면 있지. 감자탕이 돼지 등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뼈가 있죠. 뼈가. 이렇게 뼈가 있고 이제 요 안쪽 있잖아요. 선생님 지금 하얗게 그린 게 뭐야? 하얗게 그린 게 뼈다고. 그 안쪽에 뭐한다? 그 안쪽에 척수가 들어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뼈 마디가 이렇게 탕탕탕탕탕탕탕 이렇게 있었을 때 거기에 이렇게 척수가 안에 있는 거 하는 거야? 얘가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뇌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습관적으로 빨간색으로 쓰는 게 있잖아. 빨간색으로 쓰는 건 무조건 연합유형이야. 알았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뭐야? 그러니까 분석하고 판단하고 명령 얘기는 그래서 대뇌에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뭐가 있다? 연합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척수에도 뭐한다? 척수에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다. 연합유형이 꼭 있어.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부터 나오면 아 이거는 뭐다? 연합유형이다. 이렇게 뭐 하면 되냐면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느낌을 가져보는 거야. 뭐냐면 만약에 내가 되게 목이 말라. 근데 저기 주전자가 있다고 쳐봐. 그럼 일단은 눈에서 뭘 보는 거야. 눈으로 주전자를 이렇게 보는 거야. 아, 목 마른데 주전자가 저기. 그럼 눈으로 그걸 보면 그 정보가 지금부터 이제 노란색은 감각이야. 알았지? 이죠? 노란색 감각이어서 감각 유형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 거야? 자, 대뇌로 가는 거야. 그럼 대뇌에서는 아, 주전자가 저만큼 위치에 있다라는 걸 확인한 거잖아. 그럼 내가 이제 목이 마르니까 뭐 해야 돼? 이 다리에 명령을 내려서 저쪽으로 뭐 해야 돼? 걸어가야 되겠지? 그죠? 그럼 걸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뭘 통해서? 운동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내려. 그럼 그 운동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면 요게 이제 지금 이 여기서 내려오는 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 그럼 결국 이 선생님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 어떤 색이야? 비주얼. 내려오면 다시 예를 들면 요렇게 빠져나가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 근육이 있어서 이제 근육한테 뭐 하는 거야? 명령을 내리면 저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게 뭔가를 자극을 받고 그 받아들인 자극을 감각신경을 통해서 연합신경으로 보내고 연합신경에서는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근육에서 뭐 하는 거야? 반응하는 거야. 그렇죠? 자극에 대해서 뭐 하는 거다? 자극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것들을 의식적인 행위라는 이렇게 불러요. 그렇지. 이제 우리 보통 대뇌가 관여해서 내가 어떤 의식적인 뭐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식적 행동이 되겠지.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 예를 들어 얘들아 이렇게 요 다리 요 사이에 이렇게 세모 모양 생긴 망치로 다리 이렇게 탁 때리면 어떻게 돼? 저절로 이렇게 탁 올라가거든. 그런 건 무의식적인 거야. 그래서 무의식적인 그런 게 나오는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 다리가 있어. 다리가 있으면 여기를 망치로 이렇게 세모 모양 망치 여기를 톡 뭐야? 때리잖아. 그러면 이제 그 자극이 뭐 한다? 그 자극이 이렇게 척수로 가는 거야. 척수에 다시 또 뭐가 있으니까? 연합neuron이 있으니까 척수에서는 다시 뭐 한다? 그 자극을 받아들인 다음에 바로 어디야? 다리에 있는 근육이 뭐하면 명령을 내리면 다리가 쭉 올라가는 거죠. 이런 건 뭐다? 이런 건 무의식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혹시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무조건 반사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의식적인 행동과 어떤 무의식적인 행위를 뭐한다? 할 수가 있어서 그 경로가 약간의 뭐야?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알았지? 조금 이따 다시 나오니까 이제 얘기할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 그래서 다시 해보면 여기는 대뇌, 여기는 소뇌, 여기는 간뇌, 여기는 중간뇌, 여기는 연수.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부분을 확인하면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뭐 옆에서 보시면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몇 번 보시냐면 4번 문제 보세요. 4번. 141페이지 4번. 자, 오른쪽 그림은 사람 뇌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A에서 E의 기능을 선으로 뭐하라? 연결하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첫 번째 A 뭐야? 자, 다시 해볼게요. A가 뭐다? A가 대뇌. 그 다음에 B가 뭐다? B가 간뇌. 그 다음에 C 하면은 B 밑에 있으니까 뭐야? 중간뇌. 자, 그 다음에 D 하면 뭐다? D 하면 연수. 그 다음에 E가 뭐가 된다? 자, E가 소뇌가 돼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대뇌, 간뇌, 중간뇌, 연수, 소뇌. 위치를 확인하는 위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능을 보는 건데, 첫 번째 그냥 기억 봐봐. 기억이나 학습 등 정신활동을 담당한다라고 하니까 뭐야? 당연히 상식적으로 할 때 뭐야? 대뇌. 그지? 그래서 A는 뭐하고 연결하면 된다? 기억하고 연결하면 되겠죠. 대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식적인 거, 뭐 기억, 뭐 학습, 뭐 이런 거 상식적인 거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 뭐 기억할 필요 없죠. 원래 아는 거니까.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대뇌의 큰 기능 중에 체격도 있는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대뇌는 감각의 중추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느끼고 깨닫는 거에 중추가 되는 건 대뇌. 그러니까 아무리 눈으로 빛의 자극이 들어와도 예를 들면 뇌에 연합뉴런이 뭐 하는 거야? 연합뉴런이 잘못돼 있으면 뭐 할 수 없다? 감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느끼고 깨닫는 거에 중추. 그래서 감각의 최고 중추가 어디예요? 라고 하는 거야. 대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눈으로 귀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오거나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거나 피부를 통해서 어떤 자극이 오면 그 모든 자극을 느끼는 최고 중추는 어디야? 다 대뇌야. 그렇지? 그래서 감각을 느끼는 거에 최고 중추는 대뇌가 돼. 그래서 첫 번째 추가적으로, 그렇지?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골격근의 운동을 관장하는 게 또 돼요. 골격근이라는 거는 일단 그려볼게요. 여기. 자, 사람이 이렇게 손이 있어요. 손이 이렇게. 손이 있으면 이 손에는 이게 골격이잖아. 뼈잖아. 뼈면 여기에도 이렇게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렇게 근육이 있어.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쪽 여기가 2두고 여기가 3두야. 그러니까 2두는 얘는 근육이 결이 2개로 돼 있고 얘는 3두는 이제 3개로 돼 있거든. 그래서 뭐 팔이 두꺼워지고 싶으면 2두 운동을 하면 안 되고 3두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팔이 커져. 마동석 같은 사람 팔 되게 두껍잖아. 2두가 큰 게 아니라 3두가 훨씬 커져. 근육이 더 많아서 팔이 두꺼워. 단점은 팔이 짧아 보이겠지. 두꺼워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근육,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이런 애들 이제 골격근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내가 만약에 팔을 모아보고 싶으면 팔을 이렇게 들고 싶잖아. 그러면 요 어디에서? 요 대뇌에서 여기에 신호를 줘. 이두근. 그럼 이두근에 신호를 주면 이두근의 근육이 수축하면서 팔이 올라가. 그다음 다시 내가 이 팔을 이렇게 모아보고 싶으면, 피고 싶으면 요 대뇌가 삼두근에 뭐한다? 삼두근에 신호를 주면 이 삼두근이 수축하면서 팔이 펴지게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골격근, 뼈에 붙어 있는 뭐다?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의 운동을 뭐 하는 거야? 운동을 관여하는 게 뭐다? 대뇌예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기억해야 될 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좀 적어놔야겠다. 너무 수동적으로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저희 CGV 영화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번. 자, B번을 보시면 B번이 좀 전에 뭐였다? 간내였어요, 간내. 그래서 이제 간내는 이제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무언가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중추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조절해야 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조절해야 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체온을 조절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농도를 조절해야 돼요. 몸의 농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혈당량이라는 걸 조절해야 돼요. 혈당량이라는 건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야 되는데, 이 세 개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간내라고 하는 놈이 우리 몸의 체온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 올라갔다는 걸 누가 느끼는 거야? 이 간내가 감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걔네도 느끼겠지. 감각을 하겠지. 그럼 얘도 감각하고 얘도 뭐 하는 거야? 감각을 하는 거지. 그럼 얘가 만약에 감각을 했으면, 만약 우리 몸의 체온이 올라갔어? 그럼 이제 의식적으로 뭐 에어컨을 켜던가 옷을 벗던가 이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고, 그 외적으로 체온이 뭐 했을 때, 체온이 올라갔다는 자극이 간내로 가면 뭐 간내에서 뭐 땀을 흘리거나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을 뭐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간내의 역할은 우리 몸에서 무언가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간내예요. 아직 뭔가 조절하는 거에 최고 중추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4번의 보기 중에 미음이 B하고 연결되면 되겠죠. 체온이나 체액의 농도 등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뭐야? 하는 거야.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는 게 결국 조절해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체온, 농도, 혈당 이런 것들을 뭐한다?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간내. 자, 그 다음에 이제 C근, 좀 전에 얘기했듯이 C가 이제 중간계인데,
중간내는 이제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중간내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중간내는 무조건 눈이에요. 눈. 알았지? 얘 어디 갔니? 지원 얘야 얘. 눈하고 관련된 게 이제 중간인데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좀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가 눈에 무슨 작용이 있었냐면 눈에 조절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눈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눈으로 들어오는 뭐다? 빛의 양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근을 조절하는 건데 빛을 조절하려면 이 홍채를 변화시키는 거고 원근 조절하려면 이제 수정체 두께가 변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뭐야? 중간내가 이제 담당하는 거야. 그래서 눈, 알았지? 사람의 눈에 이제 이런 조절 작용과 관련된 게 뭐다? 중간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거기 디귿에 그러니까 C는 디귿하고 연결하면 되겠죠. 눈의 움직임과 동공의 크기를 뭐한다? 조절한다. 알았지?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중간내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연수. 연수는 조금 전에 선생님 설명할 때 뭐야? 숨내라고 했기 때문에 숨 쉬는 거하고 뭐한다? 숨 쉬는 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는 주로 하는 역할이 우리 몸의 심장, 그 다음에 호흡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알지? 그러니까 심장박동을 운동하면 빨리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호흡하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야? 관장하는 데가 연수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지.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거 거기 써 있는 이제 리을이 하나 남았죠. 리을이 그러니까 이제 손해겠지. 근육 운동 조절과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나온 손해는 얘랑 같이 걔네랑 같이 뭐 하는 거야? 골격, 뼈에 붙어있는 골격 근육의 운동을 조절하는 데 뭐 하는 거야? 관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손의 옆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몸의 평형 감각을 뭐 한다? 유지하는 데 관여하는 게 손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 내신에서 무조건 한 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중추신경계인 뇌를 뭐 했을 때 뇌를 딱 봤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연수 이렇게 있으면 각각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좀 잘 외워놓으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책 왼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말초신경계가 나오는데 말초신경이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감각신경하고 뭐가 있다? 운동신경이어서 둘 다 역할은 뭐다? 둘 다 역할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알지? 그래서 감각신경은 감각기관에서 들어온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신경의 역할은 감각기관에서 이제 받아들여서 뇌에서 뭔가 분석하고 판단해서 뭐 하는 거야? 명령 내리는 거를 우리 몸에 있는 운동기관에 전달해 주는 게 뭐다? 자, 운동신경이 돼요. 근데 이제 책에 뭐 감각신경에 대해서 별말 안 써놨는데 거기 밑에 보면 2번에 자율신경이다 이런 말이 표현되어 있거든. 자율신경. 그래서 이게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어. 알죠? 그러니까 선생님 설명을 하긴 하는데 작년에 봐도 뭐 신촌이나 뭐 죽전이랑 뭐였더라? 현학이 이런 학교 뭐 시험에 내고 뭐 어느 학교는 시험에 안 내고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각자 알아서 판단해. 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수업하냐 안 하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운동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운동신경은 어디에 명령을 전달하는 거냐면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전달하는 게 뭐다? 운동신경의 역할인데 이 운동신경이 분류를 다시 해야 돼. 그냥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운동신경인데 운동신경을 분류를 다시 해서 얘를 좀 다시 분류를 좀 하면 책에 없으니까 좀 써놓으세요.
이게 차이점이 이 대뇌하고 소뇌의 명령을 뭐 하는 거냐면 신체 각 부분에 전달해주는 운동신경이랑 간뇌나 중간뇌나 연수나 척수의 명령을 신체 각 부분에 전달해주는 운동신경이 약간 조금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뇌하고 소뇌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로 얘네들은 뼈에 붙어 있는 골격근에 뭐한다? 골격근의 신호를 보낸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간뇌나 중간뇌나 연수나 척수는 보통 봤을 때 골격근 아닌 우리 몸에 있는 내장 근육의 신호를 보내. 그럼 너무 내장 근육이라면 너무 많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제 약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내장 근육이 하면 대표적으로 뭘 생각하면 되냐면 심장 같은 거 생각하면 돼. 심장. 원래 평상시 심장은 그냥 지 스스로 뭐야? 심장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뛰고 있거든? 근데 심장이 이렇게 스스로 뛰고 있는데 이 뛰고 있는 심장이 원래에 비해서 박동수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는데 그걸 빨라지고 느려지고를 조절해야 되는 게 얘가 해주거든? 연수가. 그럼 연수가 이제 해주는데 연수가 명령을 내릴 때 심장아 빨리 뛰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랑 심장아 천천히 뛰라 명령을 내리는 게 뭐야?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그래서 얘네들이 내장근한테 명령을 내릴 때, 그렇지? 내장근한테 명령을 내릴 때 하나는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연수가 교감신경을 통해서 심장한테 명령을 내리면 심장이 빨리 뛰게 되는 거고 만약 연수가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심장한테 명령을 내리면 심장이 천천히 뛰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명령을 내리는 체계가 하나는 무언가를 보통 약간 촉진하는 형태 아니면 이제 우리 몸을 약간 흥분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고 부교감신경 무언가 약간 뭐 하냐면 얘 뭐야? 반대니까 얘 촉진하면 헷갈리겠다. 약간 얘는 우리 몸을 흥분 상태로 만드는 거고 얘는 우리 몸을 약간 휴식 상태로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둘 다 명령을 내리는 건데 하나는 뭔가를 흥분되게 만들어주는 거고 하나는 뭔가를 뭐야? 휴식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명령 내리는 체계가 몇 개인 거야?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체계는 뭐 되게 뭐 설명도 안 하고 갑자기 생뚱맞게 그냥 자율신경을 툭 써놨는데 이게 운동신경이 대뇌나 소뇌가 골격근에 명령을 내릴 때 쓰는 운동신경이랑 간뇌나 중간뇌나 연수나 척수가 명령을 낼 때 쓰는 운동신경이 그냥 다르구나라는 그 정도의 느낌이 있으면 돼요. 차이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원래 잘 배워요. 이게 체성신경, 교감, 부교감 이렇게 배우는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면 설명학교는 작년에도 다 냈어 시험. 그래서 이따 뭐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141페이지 이제 5번을 보시면 거기 말초신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표시하셔야 첫 번째 1번에 척수는 말초신경에 속하냐 하는데 이제 뇌하고 척수는 어디에 속한다? 뇌하고 척수는 중추신경에 속해요. 중추신경. 자, 그래서 이제 틀렸고 그 다음 2번에 부교감신경은 심장 박동을 뭐하는 거다? 억제. 교감신경이 뭔가 이제 우리 몸을 흥분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교감이 있고 부교감은 우리 몸 뭔가 휴식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졌다. 그렇지? 말초신경에는 감각과 운동이지. 그래서 감각은 단순한데 운동이 좀 이렇게 종류가 3개가 생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번 자율신경은 대뇌의 명령을 받아서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한다는 게 아니 대뇌하고 소뇌를 제외한 간뇌나 중간뇌나 연수나 뭐 척수 이런 애들의 명령을 받아서 뭐 하는가 조절하는 게 교감, 부교감 및 자율신경이 되는 거죠. 두 개 합쳐서 자율신경. 말 그대로 뜻은 뭐겠어? 나의 의지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조절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걸 자율신경계다 이렇게 부르겠죠. 됐죠? 이제 말초신경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142페이지에 B번에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다 라고 해서 이제 아까 설명했던 어떤 경로가 있고 요렇게 가는 거다
의식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하다? 이렇게 가는 무의식적인 경우가 있고 차이가 있는 거죠. 경우가 두 개쯤 있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부르거든. 생물학에서 무조건 반사다 이렇게 부르는데, 무조건 반사를 일으킬 수 있는 뇌의 부분이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망치로 다리를 쳤을 때 다리가 올라가는 이런 척수 반사거든. 그래서 척수에서 일어나는 거 말고도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이 어디에도 있냐 하면 연수에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내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냥 예를 들어보는 거야.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왔을 때 의식이 없어. 그 의사가 하는 제일 첫 번째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을 이렇게 뭐 한 다음에 깐 다음에 거기다 빛을 이렇게 비춰봐요. 그 빛을 비췄을 때 만약에 그 환자의 동공의 크기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잖아.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중간내가 뭐하다? 멀쩡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중간내에서도 자기하고 의지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면 눈으로 너무 밝은 빛이 들어오면 동공의 크기를 줄이고 이런 것들이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니까 이제 무조건 반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연수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 중에 대표적인 게 재채기 같아요. 그잖아. 물론 연기를 하면 의식적으로 재채기를 할 수도 있지. 연기하는 사람이면.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가만히 일상생활 하다가 무의식적으로 뭐가 나와? 재치가 나오는 건 그건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연수해서 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은 어떤 의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랑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는 게 있는데, 의식적인 행동을 할 때는 누가 관여하고 대뇌가 관여하고, 무의식적인 행동을 할 때는 대뇌를 뭐 하는 거야? 대뇌나 소뇌를 보통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무의식적인 행동을 관장한다. 이렇게 좀 차이를 구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옆에 봐봐. 옆에 143페이지의 T번에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의식적 반응이다라고 해서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일어나는 반응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걸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에서 의식적 반응이다라고 하고, 중추는 반드시 뭐가 되냐면 대뇌가 되죠. 가장 큰 대뇌가 이 반응의 중추가 된다.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자신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이니까 이게 뭐가 된다? 이게 무의식적인 반응보다 무조건 반사가 되죠. 그래서 척수에서도 일어나고 연수에서 일어나고 중간내에서 일어나죠. 그렇죠? 얘들아 이런 경험 있지? 오줌 매렵거나 똥 마려운 경험 있잖아. 오줌 마려운 것도 방광에 뭐가 차면, 방광에 오줌이 차면 그 방광에 오줌이 찬 신호가 감각신경을 통해서 척수로 가는 거야. 그럼 척수에서는 운동신경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오줌을 싸라 라고 뭘 하는 거다? 명령을 내리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줌 매렸거든? 그럼 지금 척수에서 계속 오줌을 싸라고 뭐 하겠어? 고교감 신경을 통해서 자극을 주는 거야. 내가 여기서 오줌을 싸면 어떻게 돼? 미친놈이죠.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극이 와서 척수가 계속 오줌을 싸라는 신호를 보내로 뇌에서 뭐 하는 거야? 대뇌에서 여기서 오줌을 싸면 안 돼 라는 의식이 뭐 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 오줌이 나오는 통로에 관략근을 내가 이렇게 쪼고 있는 거지. 근데 예를 들면 술 먹으면 개 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지? 그냥 술 먹으면 여기에서 뭔가를 통제하는 능력이 흐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데나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거 진짜. 지난주 저쪽 학원 수업 일요일날 저녁에 수업하려고 나갔더니 누가 계단에다가 똥을 싸놔가지고. 근데 사람이 싼 똥인지 개가 싼 똥인지 되게 금방 알지. 휴지가 있더라고. 휴지 닦고 왔어. 되게 교묘하게 이렇게 사이에다 이렇게 싸놔가지고 청소하는 아줌마가 되게 힘들었을 거야. 죽여버려야 돼. 찾아가지고 똥을 DNA 분석해서 찾아야 돼.
됐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의식적인 거 무의식적인 요 차이가 좀 있구나라고 해서 거기 빈칸에는 이제 척수를 좀 쓰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6번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에 대한 설명으로 고르라 돼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무릎 반사의 중추는 뭐다? 척수. 그 다음에 의식적 반응은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친다. 당연하고 무조건 반사 좀 이따 할게요.